네. 층간소음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그 전문 변호사님도 이사 가는 게 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층간소음이 참 이게 화나는 게 뭐냐면 피해는 위층 아래층 받는데 가해자는 사실은 시공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급입법 이게 말 조심스러운데 소급입법이 아니라 그냥 입법을 해서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면 시공사가 거기다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강공사를 하면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입법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신축도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네, 너무하잖아요. 옛날 아파트일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 거는 아예 좀 네, 괜찮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친정집의 위층에 네. 애기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남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약간 들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네, 어디 있는지 아는데 좀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네. 신경질이 안 나고 뭐 그냥 재밌는 정도? 뭐 그렇군요. 쟤네 많이 컸나 봐. 그냥 그 많이 정도? 컸네. 저렇게 뛰어다니고 약간 아.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기분 좋게 그렇군요. 들리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쵸. 그러면은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예민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그 옛날에는 이제 주변 소음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음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예민도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뛰면 뭐 애들이 뛰지 그러면 안 뛰어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밤낮으로 이제 주변 소음도 크고 네,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조용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사안이 어떤 네. 사안인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울산에 있었던 아파트 사건은 아니고 울산지방법원 사건인데 사안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윗집 아랫집이 있었어요. 아파트 언제 지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방에 좀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랫집 남자가 20대 후반 남자인데 층간소음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밤에 갔어요. 밤 10시에 10시 갔고. 쯤이네요. 그쵸. 요것도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밤에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 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칼로 자기 오른손바닥을 그어서 자해를 했어요. 왼손잡이라고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피가 흐르는 상태로 위층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층 앞에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옷을 벗었어요. 윗옷을. 근데 문신이 있었어. 그렇죠. 문신까지 있었어. 오른손에 피나지, 문신 있지, 무섭네요. 20대 후반이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어. 네. 그래서 오른손에 피 흘린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랑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열려고 했어요.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은 이제 잠그고 안 열어줬겠죠. 당연히. 네.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했고 요거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거 침입 미수. 그렇죠. 유죄가 열려 있었다면 들어갔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 유죄. 왜냐면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려고 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똑똑똑만 하면 되지 이거를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면은 주거 침입의 미수가 된다라는 점이 여기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와 동시에 이제 문신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아마 문신을 보여줬다는 게 결국에 문을 안 열었지만 이 구멍이라든가 그 인터폰으로 볼 수 네. 있잖아요. 문신 보이고 이제 오른손 피 흘리는 상태로 이제 욕을 했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18 멍멍이 어린이야 나와 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욕을 안 했겠죠. 당연히 훨씬 뭐 여러 번 욕을 했겠죠. 아마도 소리 지르면서 이제 주먹이랑 발로 현관문 수에 걷어차고 손잡이 막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위해를 가했던 태도를 보였다. 나가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맞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바로 협박죄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왔네요. 협박죄도. 협박죄 유죄. 주거 침입 미수 유죄, 유죄, 협박죄 유죄. 네. 두 개가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 유죄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요. 출소한 지 2개월.
정가도 많고. 네, 정가도 많고 합의도 안 했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1심 법원이면 결국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8개월. 8개월 실형.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이 일단 타당하다 보는데 타당한데 형량이 여러분 입장에서 저한테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아 유죄인 거는 동의하겠는데 야 8개월이 타당하다고? 시기나? 네. 그러니까 8개월이 타당해? 이제 우리한테 그런 질문 하시겠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니 한 8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8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말씀하실 텐데 이 주거 침입이 이제 미수였고 협박죄도 이제 그 공간의 분리가 있는 상태에서 했던 점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비법조인들은 징역 8개월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러지 저는 않을까요?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렇죠. 혹시 뭐 네. 누범 그러니까 전과가 있어서 동종 전과가 있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소한 지 2개월이 아니었고 전과가 없었고 그랬으면 네, 이제 실형이 훨씬, 안 나왔을 네.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판사님이 얘 그대로 돌려보내면 집에 가서 칼 들고 또 간다. 그 생각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유죄 나왔잖아. 그러면서 손바닥을 그은 게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기 손에도 하는데 자기 손에도 하는데 남의 손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전과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달리죠. 아, 전과가 많은데 판사는 왜 풀어준 거야?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판단이 있었고 저는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이 판단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가 걱정이냐면 이 윗집 사람들이 8개월 후에 그럼 이사 가야 되나? 이사 그죠? 가야죠. 이사 가야죠. 네. 저라면 이사 갑니다. 네. 네, 저라면 이사 가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이사 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사 가야죠. 저도 무조건 네. 이사 가요. 네, 저희 윗집이면.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아랫집이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문 잡아당기면 문 손잡이 잡지 마세요. 손잡이 잡지 마시고 띵동만 하시고 손잡이는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손잡이를 잡는 행위는 이거 들어가려는 행위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올라갔을 때 본인 스스로 핸드폰 녹화를 켜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밖에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까? 라고 했을 때 CCTV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잡이를 안 흔들었는데 손잡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인 손잡이 흔든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거 침입 미수 부분을 그렇게 예방을 하시라는 거고 문 열어줬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경찰을 동행하지 않는 이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은 처음에는 들어오세요라고 했었어도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녹화를 하면서 들어가면 괜찮지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협박죄. 네. 협박죄 기준을 말씀드렸죠. 협박죄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가면 맞을 것 같다. 예, 나가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은 그게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우도 뻗고 이런 거는 뭐 문신 보여주면 너무 명백해요. 예, 뭐 싸우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을 테지만 협박이 안 되게. 요새는 제가 인스타 보다 보니까 그런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예. 반농담으로 이제 누가 예. 올려놓으신 건데 이런 거 협박 될까요? 어떤 거요? 이제 위층 아이가 많이 뛴대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종종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보통 어린아이니까 엄마랑 같이 있겠죠. 예. 같이 있을 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그시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렇죠. 애매하죠. 와.
그러면 이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당장 사과하러 내려오신다고 하는 뭐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와. 협박일까요? 아. 일단은 협박의 고의는 없죠. 그렇죠. 음. 입증도 어렵고 협박을 했다는 거를 상대방. 그렇죠. 예, 입증도 어렵고 고의가 없고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 내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나 부모한테. 근데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쳐다볼까 요 정도겠죠. 그래 아니면 쳐다보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거기다 반박하자면 뭐 쳐다도 못 보나요? 그렇죠. 그죠? 네. 내 눈으로 내가 쳐다보는데. 내가 뭐 때렸어 뭐 어쨌어 뭐 손을 들었어 어쨌어. 그래서 뭐 그런 하여튼 웃지 못할 아, 그러네. 비법들까지. 그 노려보는 게 네.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근데 뭐 맨날 그런다. 만날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입증하기에 따라서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스토킹은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연히 만날 때 그러는 거죠. 만날 우연히 때마다. 지나칠 때.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화났기 때문에 화났다는 의사 표현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건 무죄일 것 같아요. 그분 최소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방법이 참 다양해지네요. 네. 참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돌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 고민하다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퍼를 달잖아요. 또 뭐 선곡 목록까지 그죠? 있던데요. 네. 그 노래도 옛날에는 막 무서운 노래였는데 요즘은 일부러 선정적인 노래 막 가사 야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이 따라 부르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랫집 입장에서 워낙 그 피해 구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폭력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하지만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이 고의적인 그 생활의 방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결론에 있어서 아랫집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게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민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돼요. 네. 정말 되도록. 네.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시거나 경찰이 불러 와서 해줄 게 없지만 이제 경찰이 여러 번 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둘 사이에 그 분쟁이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이 사람도 아랫집 사람도 무조건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분쟁 조정센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윗집 입장에서는 윗집 입장에서 아랫집이 괜찮은 집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문제되는 상황은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이렇게 폭력적 성향을 띠는 경우 같이 나가갖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폭력적이면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고 나가면은 안 돼요. 맞으니까. 네.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지금 칼 막 긋고 온 사람인데 경찰한테 빨리 요청하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가지가 주거 침입이랑 그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을 부르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윗집과 아랫집이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윗집이 너무 성의 없는 태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그게 많아요. 더 화나는 거죠. 미안해라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네. 하야와 같은 이제 은혜로 봐주는데 그쵸. 미안해도 안 해. 그러면 그쵸. 사람이 심리가 그쵸. 너무 얄밉고 화가 그쵸.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조심하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아랫집 입장에서 위로 올라갈 때 사실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보통 참고 그쵸. 참아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윗집 아랫집 입장 다 돼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올라왔을 때는 일단 죄송하다 하고 우리 집안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캐치를 하시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라면 우리 집 문제이거나 우리 집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 예민한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를 이제
정말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같이 확인을 하든가. 또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 집이 진짜 아니고 네. 뭐 대각선 옆집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인데 네. 울려서 이렇게 맞아요. 나는 경우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그 사람에게 그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과부터. 우리가 아니어도 일단 죄송하다고 해놔야 죄송하다고 한다고 손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죄송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너가 잘못을 인정했지 너 손해배상해 이런 케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죄송하다고 일단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층간소음 문제 없어요? 변호사님 댁은? 저희는 1층이거든요. 저희도 네, 1층이라서 일단은 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일은 없고 그렇죠. 저희 위층 분들도 상당히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층간소음 별로 못 느끼는데 이제 가족은 좀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낮 오래 시간에 계시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폐나 안 끼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네. 옛날에는 저도 이제 애 없을 때였는데 윗집에 핸드폰 그거는 저도 가끔 들려요. 네. 그게 울려서 너무 잘 네.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닥에 놓으면 울리는 게 네, 들려요. 네. 그리고 스피커도 바닥에 놓으면 들리고 그러니까 그것만 핸드폰만 바닥에 안 놓고 스피커만 바닥에 안 놔도 상당히 저희가 예방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네, 층간소음, 그래도 아파트가 최고예요. 아파트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때 그 층간소음의 그 스타일러스 때가 빌라 살 때였어요. 네. 왜 아파트가 최고예요? 편하고 여러모로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그죠?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또 주택 살기 약간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경비 아저씨 안 맞아요. 계시고 일단 담 옆집이 넘으면 없고. 우리 집이잖아. 네. 맞아요. 담 넘으면 우리 집이고. 뭐 어쨌든 옆집이라도 있고 윗집이라도 맞아요. 있고 이런 게 좀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는데 혼자 이렇게 울타리 치고 산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치안 문제와 네. 냉난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층간소음이 있어도 아파트. 그래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끝. 또. 잘한다. 밥 먹고. 밥 먹고.